안녕하세요. 흉터 지우는 한의사들 로다마니언 대구점 유해찬 원장입니다.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여드름 패치를 써보셨을 텐데요. 막상 구매를 하려면 다양한 종류와 여러 성분 때문에 고를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여드름 패치에 대해 알아보고 제품 추천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패치는 크게 여드름을 짜기 전과 여드름을 짜고 난 후 붙이는 제품으로 나눕니다. 물론 전후로 나뉘지 않는 제품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구분이 되어 있는 제품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우선 여드름을 짜기 전에 붙이는 제품과 성분을 보겠습니다. 여드름 초기 붉게 올라올 때 붙이는 패치에는 여드름이 더 악화되지 않고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살리시산이나 티트리 오일,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살리시산은 각질을 제거하여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고 동시에 항염 작용을 하며 티트리 오일은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여드름을 초기에 잡아줍니다. 또 얇은 니들이 패치에 붙어있는 제품도 있는데 니들을 통해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마그네슘이나 올리고펩타이드, 티트리 오일 등을 피부에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니들이 포함된 패치는 주로 자기 전에 붙였다가 아침에 떼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여드름을 짜고 난 후에 붙이는 패치는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재로 만듭니다. 바로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수분 밴드에 많이 쓰는 소재인데 이 소재로 만든 게 듀오덤이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진물을 흡수, 유지시켜 수분한 환경을 만들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동시에 패치는 외부로부터의 방어막, 즉 외부 세균과 이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줘 2차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입니다. 염증성 여드름에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 스킨 클렌저와 패치가 같이 들어있어서 클렌저로 트러블 부위를 닦고 패치를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붙어있는 패치 형태로 항염, 진정 작용이 있는 성분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대신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스킨 클렌저에는 바하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케어 플러스 상처 커버 스팟 패치입니다. 짜고 난 후 붙이는 제품으로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도 10mm, 12mm로 나뉘어져 있어 여드름 크기에 따라 붙일 수 있고 적당한 가격과 준수한 접착력, 무광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다만 하이드로콜로이드 특성상 패치 가운데가 두툼해서 붙였을 때 약간은 티가 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얼 투루 AC 스팟 커버 듀오 세트입니다. 짜기 전후 패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약간의 귀찮음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터지기 전에 쓰는 패치에는 티트리랑 병풀 추출물이, 터진 후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랑 티트리가 들어있어 상황에 맞게 케어를 해줍니다. 네, 오늘은 상황별 여드름 패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상황에 알맞은 패치 사용은 여드름의 진행이나 흉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의 상태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알맞은 패치 선택, 부착 전 위생 관리 등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 지금 여드름 흉터 새살침으로 치료 중이시잖아요. 네. 새살침증 원장님 느끼기엔 좀 어때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적인 주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따끔하더라도 시술 자체는 무리 없이 받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저 자체가 좀 이런 시술에 대한 통증에 좀 잘 참는 편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을 때는 마취크림을 바르지 않고서도 받거나 아니면은 마취 시간을 좀 줄인 다음에 받기도 하고요. 부위에 따라서도 조금씩 통증이 다른 점도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볼이나 관자의 경우에는 통증이 좀 덜하고 대신에 이마나 미간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통증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볼 같은 경우에도 볼의 바깥쪽은 이게 지금 시술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때도 있고 볼의 안쪽, 코 주변으로 갈수록 조금 더 따가워지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시술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받아봤죠. 그때는 학생 때여서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새살침에 대해서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흉터 치료를 위해서 피부과에 내원을 했었는데요. 프락셀이라고 하는 CO2 박피 레이저라든가 이제 연어 재생 주사라 해서 PDRN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이제 다른 피부과에 가서도 거기에서 얘기하는 프락셀 치료다라고 하는 그런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받았던 그런 박피성 크락셀 레이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세살침이 훨씬 덜 아팠습니다. 제모 레이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조금 느낌은 다른데 굳이 통증의 정도를 비교하자면은 제모 레이저가 조금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제모 레이저의 경우 이제 좀 모량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인중이나 턱수염 이런 데는 좀 굉장히 아파가지고 세살침보다는 아팠고 볼이나 이마 이런 부분은 제모 레이저도 통증이 강하지는 않아서 세살침보다는 좀 덜 아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제모 레이저의 모량이 없는 부위보단 세살침이 아프고 네. 그 다음에 모량이 많은 부위보다 흉터 치료로 한 박피성 CO2 레이저보다는 세살침이 좀 덜 아프다. 네. 레이저는 다 똑같이 아픕니다. 통증의 느낌이 약간은 다른데 그런 주사류의 통증이랑 세살침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아파했을 때 통증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사류는 근데 통증 자체가 편차가 크지는 않았는데 세살침은 좀 편차가 커서 덜 아팠던 부분은 통증이 덜하고 좀 많이 아팠던 부분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시술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막상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은 지금 치료가 하고 있는 거 맞냐, 시술이 들어가는 거 맞냐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치료 자체가 뭐 여드름 압출하는 거랑 비슷하다, 되게 참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침으로 흉터 자체를 치료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통증은 참고 받을 만하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터 치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몇 번 정도 받아야 좋아질까요? 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횟수를 먼저 알고 싶어 하시지만 흉터 치료는 숫자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치료 효과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 횟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터 치료에서 횟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흉터의 깊이와 부위 그리고 범위입니다. 표면에 가까운 얕은 흉터와 피부 깊숙이 구조가 무너진 흉터는 반응 속도와 회복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흉터가 깊을수록 차올라야 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회차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범위에 따라서도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부가 두터운 볼보다는 피부가 약가운 눈가나 코, 미간 같은 부분은 횟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흉터가 구소적인지 넓은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치료 횟수와 간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개인별로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흉터 치료를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흉터 치료 초기를 보면 보통 1에서 2회차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뚜렷한 개선보다는 변화의 시작을 느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가 치료에 반응을 하고 재생이 시작되면서 질감이나 색감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치료 중반인데요. 이때는 구조적 개선 단계입니다. 주로 3에서 5회차, 6회차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피부의 구조 변화가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흉터 바닥이 조금씩 차오르거나 경계가 완화되면서 전체적인 울퉁불퉁함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주변에서 피부가 달라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치료 후기인데 이제 구조적 개선 단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치료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치료 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부분적으로 폐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뚜렷한 경계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조금 패여있는 부분을 세살침으로 조금 더 채우던가 테두리가 져있거나 뭉쳐져 있는 부분을 결정리 혹은 고주파 니드를 통해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흉터 치료는 한두 번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자극과 회복을 통해 조직이 안정화되는 치료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대개 몇 차례 치료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보다는 단계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흉터 치료의 목적은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에 덜 띄고 주변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 반응, 중간 변화,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좀 치료 회차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수두 흉터로 2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보면은 미간에 있는 수두 흉터이고 두 번째는 이마에 수두 흉터가 보입니다. 두 사진은 흉터의 모양이나 깊이가 굉장히 비슷한데 미간의 경우 저희가 치료를 한다면은 8회 정도를 권장을 드릴 거고요. 이마의 경우 비슷한 깊이더라도 6회를 권장을 드릴 흉터입니다. 이처럼 부위에 따라서 깊이가 비슷하지만 미간의 경우 피부가 조금 더 얇고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 흉터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볼 쪽에 흉터들이 모여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미간에 흉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볼 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깊게 있는 흉터의 경우 8회 정도를 권장을 드릴 것 같고 눈가 아래나 주변에 옅은 흉터의 경우에는 6회를 권장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간과 이마 쪽을 보면은 앞서 봤던 볼 중앙에 있는 흉터와 깊이는 비슷하지만 마찬가지로 미간과 이마 부위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깊은 흉터들은 그래도 10회를 권장을 드릴 것 같고 바깥에 이제 상대적으로 옅은 흉터는 8회 정도를 권장해 드릴 것 같습니다. 흉터 치료는 정답처럼 정해진 횟수가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각자의 흉터 상태에 따라 반응 속도와 변화폭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흉터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설명과 계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흉터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